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저한 허구임을 밝힙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나는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대되었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향 잎 풍경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어렸을 때 친구들과 뛰놀던 놀이터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며칠 후 초등학교 동창인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반갑게 만나기로 한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산책로를 걷기로 했다. 밤이 되자 시골 마을은 조용함 속에 잠겼고 우리는 알코올의 힘을 빌려 옛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혹시 옛날에 이 근처에서 사건 하나 일어난 거 기억나?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정확한 내막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슨 사건?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듣기로 이 근처 외딴 집에 한 가족이 살았대. 근데 언젠가부터 그 집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밤마다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말이야.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흥미가 생겼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대.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갑자기 불타버렸대. 그리고는 그 가족을 본 사람이 없대. 나는 그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공포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진이의 얼굴은 굉장히 진지했다.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로도 이 근처에서 밤에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특히 불타버린 그 집 부근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고 어둠 속에서 뭔가 스쳐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려던 그 순간 이질적인 한기가 등골을 타고 쓸고 지나갔다. 수진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내 팔을 잡고 속삭였다. 거기서 지금 소리 안 들렸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우리는 발길을 재촉해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뒤를 돌아보니 숲이 우거진 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마을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식들이 있었다. 누구도 그 불타버린 집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그 사건에 대한 불가사의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점점 그날 밤의 일을 잊어가던 중 수진이에게서 한 통의 연락이 왔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너 그 집을 기억해? 최근에 그 집 부근을 조사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발견했대. 그것은 예전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끝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여전히 그 산책길과 그 당시의 기이한 한기를 잊지 못하고 있다. 우리 고향의 소문은 여전히 뿌옇게 소리 없이 그곳을 떠돌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수년간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무수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이라며 지나갈 때마다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을 맞아 그 집에서 며칠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고 나는 침낭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정 무렵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움에 떨며 다시 침낭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나는 더 깊이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2층 다락방은 특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다락방 문이 바람도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인 곳에 몇 건과 오래되어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한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들 중 한 사람이 항상 눈이 가려진 상태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번에는 더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왜 왔는가? 돌아가라 는 그들이 들려주는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두려움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호기심에 나는 다시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락방에 다시 들어가자 사진 속 인물이 보였던 부분의 눈을 가리던 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감으며 나를 밖으로 밀어내었습니다. 셋째 날이 밝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의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집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역 도서관으로 가서 그 집에 얽힌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은 과거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던 곳으로 가족 중 한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뒷폐허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한 할머니께서 내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근심이 많은 영혼이 있지. 그 아이는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 말씀에 나는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나는 의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영혼과 대화하기 위해 작은 촛불을 켜고 집중했습니다. 그때 눈부신 빛과 함께 영혼이 모습을 드러냈고 놀랍도록도 그가 전해준 이야기는 그저 자신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과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나는 그가 평화를 찾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악몽 같은 공포는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귀신 들린 집이 아닌 비극적인 역사를 품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변모했고 나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감정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대학에서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부모님께서는 시골에 있는 작은 집에 거주하고 계셨다. 꽤나 오래된 집이라 조금은 으스스한 느낌도 들었지만 조용하고 공기가 좋아 머리를 식히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어느 날 밤 부모님께서 친척 집에 가시게 되어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다. 오랜만에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어 편안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밤 10시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안간힘을 다해 유리창을 긁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혹시 고양이가 지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베란다로 향했다. 커튼을 살짝 들어올려 바깥을 내다보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안심하려던 순간 갑자기 전등이 깜박거리더니 거실이 암흑으로 변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낡은 집이라 전기 회로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손전등을 찾으러 방으로 향했다. 손전등을 챙겨든 후 다시 거실로 돌아오는 길에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었기에 몸이 저절로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치기보다는 차라리 문제의 출처를 찾아내고 싶었던 나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소리의 출처는 다름 아닌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였다. 할아버지 때부터 걸려있던 이 액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가구였지만 언제부턴가 그 사진 속 인물이 입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확히는 처음에는 분명히 무표정이었는데 지금 보니 살짝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비현실적 상황에 소름이 돋았고 내 손은 식은땀으로 흥건해졌다. 그날 밤은 그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후 집에 있을 때마다 액자에 찍힌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면 여전히 그 미소가 나를 응시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후로 베란다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다. 이런 경험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가 몇 달 후 집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를 뵐 일이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집에 얽힌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다. 바로 이 집에서 전에 살아있던 주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유가 이 집에 걸린 사진 속고인의 저주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다. 지금은 부모님도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지만 그 집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가족 사이에서 금기시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이 마을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도시 전설이 있는 곳으로 밤이 되면 마을 외곽의 오래된 터널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호기심 많고 겁 없는 친구들과 나는 그 전설의 터널을 실제로 탐험해 보기로 했다.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짐을 풀고 무작정 터널로 향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주변이 어둑어둑해졌고 터널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 되어 있었다.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우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터널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터널 내부는 소름 끼칠 만큼 조용했다. 발걸음 소리만이 터널 벽에 메아리 쳤다. 나는 괜히 뒤를 돌아봤고 아무도 없는 텅 빈 터널 끝에서 뭔가 이상한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깜짝 놀라 친구들의 팔을 붙잡았는데 그들은 내가 겁에 질린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구도 웃음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터널 안쪽 깊숙한 곳에서부터 낮고 무겁고 마치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와도 같은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우리는 순간 멈춰섰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몇 초간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멈추고 터널 벽에 있는 오래된 스피커에서 낮지만 선명한 아이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 목소리는 울림과 함께 점차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뒤에서 다가오는 소리를 처음 들은 것처럼 이제는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두 방향에서 무언가가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순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다. 여기서 나가자. 친구 중 누군가가 크게 소리쳤다. 우리는 정신없이 터널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나는 소리와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겨우 터널을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후로도 우리는 한동안 마을에 머물렀지만 그 터널 근처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터널이 오래전에 사고가 있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하지만 무슨 사고인지 그 속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여행 이후 나는 터널에 대해서 깊게 탐구해 보기도 했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아직도 그날 밤에 들렸던 소리가 생생하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그곳에 갇힌 영혼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모르는 공간에 숨겨진 미스터리가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지의 공포를 느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며 두려움을 새롭게 경험하게 해줍니다.